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퇴근길 영상입니다. 가면서는 이렇게 사무실에서 조용히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쭉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고, 또 주변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많은 이렇게 동종업계 분들과 연락도 해보고 하면서, 그러면서 더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제는 이렇게 현업에 있는 사람이지만요, 저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도 그 지식산업센터가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물건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다 모니터링이 이제는 힘든 것 같아요.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생겨날 때, 뭐 어디 오피스텔이 어디에 지어지고 어떤지를 모르는 것처럼,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서 도저히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어디가 들어가고 있고 어떤 면적으로 어느 건설사에서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다 파악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조금 특징 중에 하나로 보이는 거는 대기업들의 약진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그 테라타워가 굉장히 강세로 가고 있고, SKV원도 굉장히 많이 짓고 있고, 현대테라라는 이 네이밍으로 가고 SKV원이라는 이 네이밍으로 이 대기업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보여지는 거는 뭐냐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너무나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진입하고 있다는 것도 또 공통적인 특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식산업센터가 뭔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시고 접근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제 이 전 영상에서 사실은 이 수익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수익률이 뭐 4%, 4.5%, 5% 이 정도 물건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흐름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상 이제 지금이 워낙 저금리 시대이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의 대안으로 분명히 찾아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맞는데, 그 중에서도 이 지식산업센터가 이 투자의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사업 그 수익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게 나타나는 그런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것 자체는 이미 분양가 자체의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맥스로 잡혔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분양가가 고분양가로 갔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만약에 분양을 받았을 경우에 그 분양가가 상승할 확률이 그만큼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지식산업센터는 사실은 매달 받을 수 있는 이 월세 수익도 당연히 이것도 개런티가 돼야 되지만, 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제가 참 많이 여러 번 이야기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사전에 분양할 당시에 너무 분양가가 높게 되면 이미 수익 자체도 낮아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올라갈 확률도 떨어지고, 이런 물건들이 최근에는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어디를 막론을 하고 그 임대가가 뭐 이렇게 눈에 띄게 보여지게 임대가가 올라갔다거나 임대가를 더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지역을 막론하고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계속적으로 뭐 소폭 하락한 것도 있고요. 공급이 많아서 거의 거의 미세하게, 거의 뭐 10년 전 수준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임대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분양가는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강남 빌딩 같은 경우가 수익률이 2%, 3%대밖에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2%, 3%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가 되고 매매가 되는 이유는, 이제 매매를 했을 때 이제 이 시세 차익이 또 그만큼 받쳐주고 또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2%, 3%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런 부자들의 선택법이 되기는 하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사실은 그렇게 자본가들이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자금이 적은 사람이 선택을 해서 들어와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하고
또 분양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조금이라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선택을 하는데,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가격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임대를 줬을 때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하고, 또 임대가 맞춰질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이 부분 정도가 최소한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요즘에 이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진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감히 뭐 이렇게 다 판단해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지식산업센터가 뭐 서울 주변 이렇게 수도권을 이렇게 필두로 해서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이렇게 굉장히 새로운 사람들, 이거를 판매하는 사람들 자체가 원래 기업체에게 판매했던 이런 사람들이 아닌 일반 오피스텔을 파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 오피스텔과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고 또 유입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실질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그래도 조금은 데이터적으로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도 해보고 계속적으로 그래도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접하게 되면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거나 이런 걸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내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합니다. 그거를 참 요즘에 너무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사무실에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최근 만난 분 중에 세 사람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아는데 더 앞으로 괜찮을까요? 이 얘기를 세 명이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아는데. 이 이야기는 거꾸로 뭘까요? 어떤 게 이 이야기의 뉘앙스, 이 뉘앙스는 뭐였냐면 세 명 다 똑같이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가 끝물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의 뉘앙스하고 사실은 많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아는데, 사실은 그 과거에 뭐 닷컴 열풍, 우리나라 벤처 열풍이 불 때 대한민국의 이게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뭐 처음 초창기였었던 것 같은데,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식당 아줌마들이 주식을 이야기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는 또 우리 비트코인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했었죠. 이 비트코인이 또 일반 이렇게 노가다 하는 사람들까지 비트코인을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일반 사람들이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아까 이제 그 세 분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먼저 선제적으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고 선제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한 부분을 사실은 이야기를 했는데, 더 많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 같고 더 많은 잘못 선택한 사람들이 더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 시대는 분명히 앞으로 열릴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지금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대 이렇게 대기업들이 짓게 되면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이 지식산업센터를 바라보고 또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굴러갈지, 어떤 흐름으로 갈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 물건인지, 어떤 부동산인지조차도 이해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짓는 건설사 이런 것만 바라보고 기존의 부동산의 상승과 똑같은 맥락으로 같이 보고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접근해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염려스러운 시기예요. 염려스러운 시기고 많습니다. 근데 이런 때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업에서 지금 뭐 15년을 지식산업센터 하나만 보고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 파악이 안 돼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제 그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 이 지식산업센터의 저변을 이해하고
어디가 공급이 어떻고 어디가 임대 상황이 어떻고 어디가 가격이 비싸고 싸고 이거를 과연 알고 접근을 할까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앞전에도 뭐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가격이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참 향후에 어떻게 나타날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참 이제 이 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뭐 이제 이 바닥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또 뭐 이거 지식산업센터 조금 하다가 뭐 다른 바닥으로 가서 뭐 또 이렇게 팔고 그러면 되겠지만, 저는 배워온 게 지식산업센터고 지식산업센터 말고는 뭐 여태까지 다른 걸 한눈을 팔아본 적도 없고 요 길만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조금 이렇게 많다. 이게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지가 굉장히 예의주시되는 이런 시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참 좋은 물건은 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저금리 시대에 다른 투자보다는 충분히 좋고 충분히 훌륭한 선택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거를 선택해낼 수 있는 힘, 그거를 초이스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파악해낼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진짜로 부자라고 하는 길인 것 같고, 이 똑같은 지식산업센터를 선택을 해서 누군가는 삶과 동시에 고민하고 평생 걱정거리를 안고 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삶과 동시에 가격이 올라가고 임대가 안정적으로 맞춰져서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정확히 이분법으로 나눠질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은 저변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이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 영상을 보신 분들만이라도 잘 선택해서 웃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모토입니다. 뭐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전화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뭐 보세요, 이렇게 수염도 덕수룩하고 뭐 깔끔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무난한 보통의 사람입니다. 있기 때문에 전화하세요. 저는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아침에 일찍 나오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니까 사무실에 뭐 직장인이라면 퇴근하고 들리셔도 되고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서 들리셔도 되고요. 뭐 언제든지 좋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셔서 물어보시고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분양을 받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또 제가 최소한 이 업에 오래 있는 사람으로서 또 해야 될 도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참 잘 가죠. 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 코로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세상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조금은 이런 걸로 위축돼서, 저도 사실은 요즘에 운동도 많이 못하고 뭐 리듬이 너무 틀어져서 사실은 조금 힘든 상황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또 한번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